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일 일요일입니다. 8260K 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FBI의 압색은 미 우익들에게는 자신감을, 트럼프에게는 다음 계획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박들의 가스라이팅, 여기다 미국 수박들의 가스라이팅 이야기까지 해달라니까 제가 능력이 좀 모자르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은 한국의 개입, 즉 한국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의 개입, 국정원의 개입, 이거를 트럼프가 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베네수엘라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쉴드를 치다가 지금 마두로와 그 옆편내가 잡혀와 가지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트럼프가 그 계엄령을 추인을 했고, 트럼프가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런 또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뭐 하려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개표기 통신주관사를 LGU에서 KT로 변경을 하고 KT 사장에 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임명을 했을까요? 이런 되먹지 않은 거짓말을 지금 총주회에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연구원에서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민주연구원장 출신입니다. 지금 총리로 미국에 갔던 김민석이도 민주연구원장 출신이고,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그자도 민주연구원장 출신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민주당 대표까지 한 방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정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모자라서 비준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불러서 관세 협상을 하다가 막판에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 회담 결과를 트럼프가 한국까지 와서 경주했을 때 이재명이가 갖다 바치면서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 비준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국가 간의 협상 사항을 비준을 하려면은 그 내용을 야당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들통이 나는 거죠. 이런 사안이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바로 김대중이가 일본과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그런 미명하에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라는 이름을 붙인 독도 해역을 한일 간 공동 관리한다는 회담을 비준할 때 이면 합의로 독도 2개 섬 중에 하나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한나라당에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1999년 1월 2일 날 국회 개원식을 한다, 이런 미명하에 의원들을 소집해서 바로 날치기로 통과한 겁니다. 국가 간의 비준을 날치기로 통과한 거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이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재명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못하게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똑같은 삼원체제 비밀정부 하에서 권력투쟁의 대상인 국힘당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회를 봐서 날치기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코너에 몰리고 이재명도 코너에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미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최수용이를 시켜서 박근혜가 친중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벤치를 놓고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에 기용할 거다, 이런 구라를 치는 겁니다. 윤석열이 LGU의 전자개표기 개입 들통이 너무나 표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LGU를 다시 전자개표기 주간 통신사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KT로 바꿀 것을 다
중국서 지시를 받은 내용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상철이 LGU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올 때, 그때 LG CNS 사장을 하면서 국방망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군사 기밀을 북으로 넘겼던 김영섭이를 LG CNS 사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떠들어댑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금은 사라져버린 스카이데일리를 동원해가지고 성관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관이에 중국 간첩 99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군들이 와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계엄령에 출동한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작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계엄령을 추진한 거다. 이런 꼼수를 폈던 거죠. 그런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드디어 미국의 FBI가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51개 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익들에게는 큰 힘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하고 기득 세력들은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트럼프의 사기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선거의 정확성과 공정성, 이 논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선거를 중국이 조작해서 중국이 마음대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임명한다면은 이게 미국이냐, 이런 논리가 지금 먹힌 거죠. 이번에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해서 추사 10,000명 단위 이상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은 판도는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으로 아무리 설쳤어도 5명, 10명 이내의 작은 규모의 부정선거만 이야기가 나오고 기소가 됐던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선거 부정에 대한 여론의 판도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항에 중국 정보부하고 한국 정원이 개입됐다는 물증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조사에 대항하는 수법, 이게 과거에 미순이 효순이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 IC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하니까 가장 천문학적인 돈을 내줬던 미네소타주에서 바로 미순이 효순이 사건처럼 일을 꾸며놓은 겁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으니까 바로 IC가 미국 시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전법과 수법은 바로 중국 정보부의 특허입니다. 이제는 중국 의도를 다 아는 미국 정부는 이미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하니까 미네소타주가 힘을 쓰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 부분들이 청청모에서 호남 향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반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 기독교계의 대미 적화 공작에 대한 결정타를 또 하나 날릴 겁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맥코이 목사는 청청모의 공식적인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조직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한국 교계의 연결, 그런 내막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을 들고 북한군과 함께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뺏어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부를 북한으로 빼돌린 전라도 사람들이 이미 한국군에 배속시켰던 북한군들의 전사자들을 국립묘지에 매장을 하지 못하니까 한국군 방위병을 쏴 죽여서 소속을 바꿔놓고 대리 매장을 해서 묘지 숫자를 맞힌 게 다 들통이 났고, 7공수 여단에 사전에 배치해놨던 북한군 장교들이 소년이 온다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학생들에게 돈 10만 원씩 준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한 최연한 소위를 쏴 죽이려다가 잘못 쏴가지고 북한군 장교를 쏴 죽여놓고 전사 발표까지 해놓고 전사자 명단에는 발표를 못한 그런 사실도 청청모는 이미 다 확인을 했고, 그자가 지금 망월동에 3번째 무연고 시신으로 묻혀있다는 것도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전동지회를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화합을 할 때다, 요따위 꼼수로다가 특전사 동지의 입을 막아놓고 청청모에게는 청청모가 광주 민주화만 인정해준다면은 북한군 온 사실을 인정하겠다, 우리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 자체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무슨 광주 사람들이 속아서 총을 들었습니까? 사전에 김대중 여단 4,500명을 조직을 해놓고 그들을 시민군이라고 사기를 쳐놓고 우리도 속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이제 5.18 세력과 청주회 세력 10만 명의 김대중 여단 병력들은 전부 다 국가 반란죄로 처벌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다수는 여적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런 5.18이 민주화라고 떠드는 인민무력당의 장동혁이가 나라를 구한다고 떠들어대는 개돼지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켰던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박들을 언젠가는 다 처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수박들이 전라도 세력들에게 몇 푼씩 얻어먹으면서 전라도의 범죄를 다 덮어준 거,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국민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진행이 트럼프의 막강한 권력보다도 저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힘이 아직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한국의 공산 세력의 끝날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행사를 했던 5.18 세미나는 아주 잘 끝났다고 합니다. 사전에 참가 심사를 해서 불협화음도 없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남아서 밤 11시까지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김땡땡이라는 분이 4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땡땡이라는 분이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청청모를 많이 후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셔야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광훈이 따라서 광화문에서 1000만이 모여봐야 다 헛고생이 하는 겁니다. 신혜식 같은 인간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봐야 다 개인 착복으로 끝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돈을 떼먹고 깜빵에 갔다 왔던 정모시갱이라는 인간도 잘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만 지나가면 다 까먹는 그런 개돼지들만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도 동네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동네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전라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십시오.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정치권을 보시고 언론을 보십시오. 거짓말 보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루빨리 다 때려잡아서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미나 영상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